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주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도 7문제 나오는 파트죠. 중요한 파트고요. 공부한 만큼 또 맞출 수 있는 파트니까 잘 학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건축법은 말 그대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기본 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에는 우리가 배운 바대로 건폐율, 용적률, 구조, 방화 기준, 인허가 절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관련된 법률입니다. 주택법은 무엇이냐? 건축물 중에 주택 부분을 따로 떼어서 그 주택의 건설, 분양, 관리, 재건축 이런 것과 관련된 제도적, 행정적 절차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특별법 성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법 중에 주택법이 포함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독립적인 법률이에요, 주택법은. 그래서 건축법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로 세부 규제를 규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도 건축법이 더 크고 주택법이 더 작고 그런 거 아니죠. 주택법에도 대단위 아파트, 공동주택 그런 것들을 다루려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 주택법은 이런 순서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계약이 되고요, 주택이 설계가 되고, 사업계획이 승인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했었죠.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허가 대신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착공 신고를 했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고요. 착공을 하고 나서 시공 감리를 하죠. 그 다음에 사용 검사를 받고요.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절차가 있었어요. 내용은 비슷한데 이 용어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주택법에서는 검사, 건축법에서는 승인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택이 공급된 후 사용되어져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주택이 마모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에 오겠고요.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내용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목적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택법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란 건 뭐냐면은 욕실 플러스 부엌 이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그러니까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거 형태에 따른 분류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리고 준주택도 있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도 배웠죠. 건축법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은 저희가 어떻게 외우냐면은 중, 가, 관 이렇게 암기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단독, 중, 가, 관 이렇게 외웠었는데, 건축법에서는 공가는 빠져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도 동, 아, 연, 세대, 기숙사 그렇게 외웠었는데, 이 공동주택에서도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빠집니다. 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택에 대한 이 정의에서 보면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그랬죠. 이 공간이나 기숙사는 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그런 건축물이 아니에요. 공간도 임기 기간 동안에 잠깐 있다 떠나고, 기숙사도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쓰는 그런 숙소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열외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축법에서는 없었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세대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을 두 세대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고요.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에요.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집이 두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유주가 두 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이번 지난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해되고, 그리고 또 암기를 했다 할지라도 시험 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봐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꼭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두 종류가 있다. 자, 어떤 거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것은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설계를 또 그렇게 해요. 주택 설계를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서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그런 용도로 설계를 하고 그렇게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그런 의도 없이 다 지어졌다가 나중에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넓고 이렇게 두 세대로 나눠가지고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만 하면은 두 세대로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족이 아들, 딸들이 분가하고 그 노인만 두 분이 살거나 혹은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데 집은 예전 집이죠.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럴 경우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잘라서 두 세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들딸들이 분가한 아들딸들이 들어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것을 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런 설치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설치라는 말의 뜻은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 구축 개념인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은 신축이었죠. 신축 개념이고요. 두 가지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제목을 통해서. 그러면 이 밑에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처음부터 건설하는 신축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해야 돼요.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비교해서 이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볼까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이 존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욕실, 부엌이 있어야만 주택으로서의 어떤 조건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들 수 없고요. 욕실, 부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나중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관을 별도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관 대신에 출입문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문만 하나 달면 되잖아요. 출입문을 설치하는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구분 포인트가 되는데 이해하면은 뭐 당연히 문제가 나오면 맞출 텐데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외워두세요. 설현이라는 가수가 있죠. 설현, 치읓이죠.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으니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설계해서 건설하는 경우는 현관까지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기 좋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지만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세대를 구분하려고 하면 그 상태에서 현관을 만들기 힘들죠. 그냥 출입문만 하나 달아 놓으라.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건설하는 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이게 처음부터 설계해서 한다고 해서 그 세대 간의 콘크리트 벽을 치고 완전히 뭐 다른 집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 쳐내고 하나의 세대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도록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라.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하는 경우는 굳이 이런 내용이 필요 없는 게 후에 이제 경계벽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됩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본 세대수를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로 해라. 뭐 칸막이만 치면 된다고 세대, 4세대, 4세대 그렇게 만들어서 돈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세대까지만 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구분 공동주택에서 이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형태로 짓지 마라. 왜냐면은 이게 다 요즘 집마다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차장의 면적과 연결되고요. 그 일대의 교통 흐름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세대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좀 더 타이트하죠? 왜냐면은 이거는 처음에 건설하는 경우에 비해서 후에 이미 다 짜여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축하는 경우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세대수를 작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차장도 고정되어 있고 뭐 주변에 교통 인프라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그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어요. 구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마치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끼워 넣어서 뭐 틀린다 맞는다 찾는 게 단골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필요한 부분을 암기해 두시는데, 이 하나를 암기하시면 그게 아닌 거는 설치하는 거니까 답을 찾는데 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설현, 그리고 연경, 세주삼. 설현이하고 배구 선수 연경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 달라고 하면 세 줘야죠. 설, 현관, 연결물, 경량구조, 연경, 세대수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주거 전용 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 현, 연경, 세, 주, 3 이렇게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확실히 암기해 두시면 답을 찾는데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잘 읽어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주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준자가 이런 한자를 쓰잖아요. 주택에 준한다. 주택에 준해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 기숙사,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는 지오단호가 아니라 기오다노를 입는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오단호 짝퉁이 기오단호를 입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을 지금까지는 주거 형태에 따른 분류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는 이 국민주택과 이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국민주택은 뭐냐면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국민주택 규모가 이제 85제곱미터이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지, 토지가 건설하는 주택, 또 이런 데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주택 규모란 무엇이냐?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하죠.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그 면적을 말해요. 그것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그리고 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그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은 이런데,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민영주택은 민간이 자금 지원을 해서 만든 주택, 민간이 만든 주택 이런 게 아니라 이 위에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